미술을 오랫동안 해온 저지만 깔끔하게 폰트를 마카주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재료를 사러 갔는데 스텐실 자를 발견하고 이거다 해가지고 한번 스텐실 자를 이용해서 마카주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제일 먼저 가이드라인을 표시해 줘야 돼요. 저는 보통 지워지는 펜으로 가이드라인을 표시하는데 가죽마다 차이가 있어서 스케치하기 전에 이 펜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가죽에 지워지는지 꼭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보통 젤리롤 화이트 펜을 사용하는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대신 가이드를 점으로 살짝 표시만 하고 작업을 진행했어요. 기준점을 찍었으면 접착력을 약하게 만든 테이프로 가이드라인을 표시해줬어요. 가죽에 가이드라인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가죽에 테이프를 붙였다 때도 가죽에 손상이 가지 않는지 꼭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해주세요. 만약 가죽에 테이프 자국이 난다면 테이프의 접착력을 떨어뜨린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착력이 줄어든 테이프를 살짝 얹듯이 가죽에 붙여준 후 테이프 라인에 맞춰 스텐실 자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주세요. 보통 베이스 작업 전에 디글레이저라는 미듬을 사용해서 가죽의 표면을 닦아내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작업하는 가죽은 따로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작업은 스킵했어요. 하지만 코팅된 가죽에 작업하시거나 색상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미디움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화원 948 평붓 1호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외곽선을 삐져나가지 않게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어요. 페인트 되는 면적이 넓지 않을 때는 처음부터 작은 붓으로 외곽선을 정리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보통 베이스 작업을 몇 번이나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저 생각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작업하는 그림이나 가죽에 따라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밑의 가죽색이나 가죽의 텍스처가 작업에 방해되지 않을 때까지 작업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기본적으로 3번 정도 작업을 해주는 편이에요. 2번이나 베이스 작업을 했는데도 아직 붓터치 자국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본색을 들어가기 전에 붓터치 자국이 없어야 깔끔한 작업물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한 번 더 밑색을 칠해줄게요.
이제 어느 정도 붓자국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밑칠을 더해줄게요. 너무 외곽선까지 꼼꼼하게 작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곡선이나 작업 영역이 얇은 부분은 평붓으로 작업하다가 아무리 얇은 붓이라도 작업 영역 밖으로 물감이 삐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더 얇은 세필붓으로 마지막에 정리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베이스 작업을 외곽선 라인을 정리해 줄 거예요. 외곽선을 정리할 때는 정말 얇은 붓을 사용해야 돼요. 화면에 보여드리는 엔젤루스 샛필붓이 저에게는 가장 좋았어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붓은 자신의 작품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붓은 참고만 해주세요. 베이스 작업이 끝났어요. 작업을 하는 도중에 살짝씩 튀어나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깔끔한 글씨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가죽 색상과 똑같은 페인트 색상을 조색해서 만든 후 마지막에 사용한 샛필로 튀어나간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밑색을 흰색으로 다 정리했어요. 저는 가죽의 흰색 폰트가 너무 예뻐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색상을 작업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원하는 색으로 작업하시고 마무리는 밑을 작업했을 때와 같이 샛필로 외곽선을 정리하세요. 가죽 색상과 똑같이 조색한 후에 튀어나간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작업을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한 부분에 코팅제를 발라주세요. 유광, 무광, 반광 등 여러 종류가 있으니 원하시는 걸로 작업하시면 돼요. 코팅제를 바르면 작업된 부분의 페인트 색상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표면을 보호할 수 있어서 꼭 마무리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